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홍스탁 진행을 맡은 홍주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또 홍스탁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양한 이 시황과 이슈 그리고 또 증문즉답까지 함께 홍스탁에서 같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위로. 네. 위로.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뭐 활기차시네요, 상당히.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제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홍스탁 이렇게 방송 오니까 힘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쌤 얼굴 보면은 저는 네. 힘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힘나요. 그쵸? 네. 네. 오늘 뭐 이제 병원을 왜 갔다 오셨어요? 아, 제가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원래 이제 고혈압보다는 다녀왔습니다. 조금 네. 저혈압이 원래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좀 건강에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네. 건강한. 또 이제 저의 애제자이시기도 하니까 네.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이런 뭐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물어보기 네. 전에 네. 우리 위로에 대해서 우리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께 네. 한번 설명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위로로서 주식 방송 중에 이렇게 줄이니 맞춤 방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식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선생님이랑 이렇게 기초부터 또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방송이 몇 개가 있을까 싶어요. 이 홍스탁에서는요, 바로바로 증문즉답, 뭐 이슈, 시황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 1시간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는 홍스탁 입장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 뭐 어떻게 잠깐 멍 때렸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생각을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원래 이거 딱 화면 전환되고 네. 본인이 멘트 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쌤이 맨날 아, 쌤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네, 아무튼 그쵸? 이제 쌤이 끌어주셔야 제자가 따라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또 선생님의 잘못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제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이런 시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네. 다뤄볼 건데, 네. 어떤 또 우리 오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또 바라보셨고, 뭐가 또 궁금한지, 네. 어떤 걸 준비했는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사흘 내내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제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러시아 백신. 이 러시아 백신 때문에 이 이트론이라는 이 종목이 300%를 막 계속해서 막 거래 정지까지 되고 좀 이런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주린이로서 이 시장을 보면은 아, 참 어렵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주식 시장을 네. 좀 더 진짜 좋게 이렇게 보는 게 주식에서 주린이부터 주른이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지 이 시황을 바라보는 눈이 궁금합니다, 쌤. 네. 제가 제대로 똑바로 봤을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랬어요?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조금 해주면서 네. 한 0.5%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 상승장 속에서 또 이제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또 단연 돋보였죠. 네. 이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어요? 네, 러시아 백신이다. 그게 다예요. 네, 일단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아, 네, 그게 지금 다. 거의 혼내기 딱 1분 직전에 그게 다예요. 네, 우리 바로 선생님에 대한 이 명성을 해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않죠. 네, 지금 뭐 그 백신 하나, 그러시면 안 돼. 알았어. 제가 자,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쌤. 이러라고 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자, 이트론이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랑 이제 가상 서버 솔루션을 이렇게 네. 제작하는 IT 업체예요. 아, 그래요? 네, IT 오, 업체인데 네. 왜 이 갑자기 그 백신으로 이렇게 떴냐라고 네.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스푸트니크 V라는 이런 이제 그 백신이 러시아 백신이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러시아 백신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의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 네. 한 게 바로 한국 코로소라는 기업입니다. 아, 네. 네, 한국 코로소라는 기업에 러시아 이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이제 의뢰를 맡겼는데 이 한국 그 코로스 그 아까 방금 이야기한 네. 그 기업의 네, 네.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한번 투자를 했어요. 네. 이트론이 100억, 이 아이디가 100억, 각각 10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트론이 이 아이디에 또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한 21%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디의 21%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하면서 각각 100억씩 출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가장 또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이렇게 좀 집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래서 네.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 백신 중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그 기존의 백신들보다도 이 스푸트니크 그 이름도 이게 헷갈려요. 네. 스푸트니크 V라는 이 백신이 V. 네네. 예, 이 백신이 지금 이제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맞게 되었을 때 약 90% 이상의 네. 그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네. 얼마 정도의 효과였냐면은 7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네.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90%의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기존 백신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백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봤던 백신 2대 산맥이 있죠. 네. 하나는 화이자 백신, 하나는 네. 모더나 백신인데 네. 자, 이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모두 다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스푸트니크가 갑자기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기존에 네.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이자 백신은 이제 기존에 이 공급가가 $40 정도가 됩니다. 네. 백신이. 네. 그런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0에서 $7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 네. 자, 근데 이제 이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 평균적으로 이제 형성된 가격이 $20예요. $20. 네. 그렇게 봤을 때 화이자의 절반 그리고 모더나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되게 저렴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이 러시아 백신의 9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예방률을 보여주고 있는 네. 이 백신이 조금 더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수급이 몰리고 거기에 기대감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주린이 입장에서는 이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흔히 이 동전주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오르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러시아 백신의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쌤, 이 네. 이트론이 지금 동전주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이 관련된 동전주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네. 이 동전주들 좀 전망이라든지 눈여겨볼 만한 걸까요? 동전주는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잡주. 네네. 근데 이제 이 동전주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등락률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네. 또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폭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개인 투자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네. 이 그 동전주를 좀 공략하기에는 조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많은 위험 부담을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본인이 어떤 뭐 이제 좀 노하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동전주 네.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가지고 좀 잘만 이끌어가면은 뭐 50% 100%까지는 무난하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마찬가지로 50% 100%도 까먹을 수 있는 게 또 그 아, 동전주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이렇게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되는 이제 종목들이 바로 동전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동전주이니까 이게 좀 종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가볍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주가가 뭐 10,000원대, 100,000원대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주가가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동전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가볍다라고 표현하는데 동전주 같은 경우는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움직임도 되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슉 빠졌다가 슉 올라갔다가 이제 네, 이게 네, 네. 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다, 어려운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동전주 관련해서 진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주린이 대표로서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 궁금하셨던 주린이 분들 알차게 알아가셨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바로 이슈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황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슈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죠? 쌤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슈? 이슈, 핫 이슈. 네. 아, 민망하죠. 왜 이렇게 제가?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네. 아, 이제 저는- 호흡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막 오그라들고요. 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더 많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좀 팁 좀 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이거 할 때마다 다 빵빵 터지세요. 제가 너무 네.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슈는 어떤 거를 들고 왔냐면 제가 주식시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꽤나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반도체가 강세고 반도체에 빨간불이 막 켜지고 하니까 주린 입장으로서 많이 눈여겨보게 되고 그쪽으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이슈 시간에 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이슈를 이슈답게 바라보고 이 시장을 내가 흐름에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쌤. 오늘 준비해온 이 반도체가 SFA 반도체예요. 네. 제가 이게 SFA 반도체. 네, 무슨 뭐 네. 제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종목이더라고요. 네, 네, 이 네. SFA 반도체에 관련해서 네. 반도체 수출, 이 강세 흐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읽어낼 수 있을까요? SFA 반도체에 관해서만 볼 게 아니라 네네네. 이거는 반도체 섹터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 네. 지금 이제 SFA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제 네. 이 여기가 좀 수요는 많은데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이제 대란 속에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공급해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음.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말고도 뭐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네. 차량용 반도체를 또 공급을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그 수요는 많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는 괜찮냐 그게 아닙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게임기에도 반도체가 네. 들어가고 오. 뭐 다양한 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좀 이렇게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밸런스 붕괴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업황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막 쫙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몰리다 보면은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게 기대감이 좀 반감되거든요. 기대감이 같이 붙어줘야지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식인데 네. 기대감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이제 상승세를 네네네. 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이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조정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반도체가 뭐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네. 뭐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재상승이 있겠죠. 하지만 그 또 행복 기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영원한 상승은 없다. 그 조정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알아서 알맞게 대응을 해라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맞은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 네. 홍스타 꼭 함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뭐 뉴스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부분이 뭐 한없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좀 약간 봐야 될까요?
방금 이야기했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포인트로요. 어려웠어요, 사실. 방금 아니 이제 얘기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어려웠어요, 네.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대감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브레이크가 네. 걸린다. 아, 조정이 조정 들어오니까 들어온다. 네. 이 조정이 들어올 걸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대응을 해라. 네. 뭐 언제 사라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 아, 그렇죠. 네. 예, 조정이 들어올 테니 네.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고 아, 네네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 시기에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은 네. 좋겠죠. 왜냐면은 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좋다고 해서 계속 오르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테니 조정 시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런 좀 전략들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네. 다시 이제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다시 삼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끊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알겠습니다. 반도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할게요. 아유,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제 아니, 지금 제가- 한 달째 반도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유 송신나 죽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쌤 제가 네. 궁금해가지고 이 반도체가 네. 우리 주린이분들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핫하다 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볼 수 있는 건지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어떤 게임에 또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또 삐지셨어요, 부장님? 자, 네. 기본적으로다가 네, 이거 궁금해요.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거는 네. 계속 시장이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근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음. 실적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회사가 성장하지만 네네네.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다고 해서 계속 이 영업이익이 쌓이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쌓이는 게 아니에요. 네. 주식이라는 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네. 그 오르내림 속에서 상승 추세로 가느냐 하락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횡보 추세로 가느냐 이 문제인데 네. 자 기본적으로 이 올랐다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최근에 폭등세를 이뤄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지금 떨어질 시기다. 지금 조정이 들어올 시기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네. 내가 한 3번째 반복을 하는데 자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쌤, 우리 주린이는 어떠냐면요. 네. 우리 홈스탁을 많은 분들이 왜 사랑해 주시는지 아세요? 왜요? 아니 계속 원래 초보는요. 네. 했던 얘기 또 해주고 그래야 알아요. 네 아무튼 그거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홈스탁에서 계속 네. 재밌어하는 이유가 새로워요. 계속 들어도.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스승님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빠락빠락 대들고 있습니다. 네? 참 진짜 아니 어? 네. 네. 아니 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알겠어요. 아무튼 우리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네. 이제 올랐으면 떨어진다. 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네. 그때 다시 사라. 이 얘기는 뭐야?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4번째,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쉽게 네. 해주시면은 우리 주린이들이 진짜 쏙쏙 알아듣고 홈스탁을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딱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가 매수 기회가 왔고 앞으로 오를 거다.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지요, 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좀 찬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 정리가 자꾸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또 한 번 정리를 해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정리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좋아하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는 소통 방송 홈스탁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해주시는 시간이죠. 바로바로 증문즉답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한번 가봅시다. 바로바로 증문즉답은 홍스탁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 코너는 거의 진짜 1대1 원포인트 레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면 진짜 손해인 방송입니다. 그러니 노란톡 꼭 들어오셔서 질문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카톡방 진짜 핫합니다. 우리 노란톡방. 네, 노란톡방이 엄청 핫한데, 뭐 네. 위로님 이겨라, 뭐 위로님 화이팅, 위로님이 제 마음, 위로님 덕분에 정말 좋아요. 아, 쌤, 이거는 거의 뭐. 아니 네. 지금 이 진행 자체가 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면은 다 이게 본인의 시선에서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지금 노란통 메신저에서 지금 위로님 응원하는 걸 3개밖에 없는데 3개가 지금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고 다시 이제 증문즉답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위로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위로님 화이팅입니다. 제가 지금 응원을 하다가, 네. 네, 그래서 없는 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네, 여러분. 네. 네, 많이 저 응원해 주시고요. 아까 막 위로님 예뻐요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도 제가 틈틈이 읽어가면서 네, 주식이 무조건 상승이 없으니까 인생이 재미없을 때 주식하라는 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령님 먼저 첫 번째 질문. 곧 여름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활동량이 많이 떨어져서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름 대비 다이어트 관련주 전망 좋을까요, 쌤? 이거는 그냥 칭찬을 드릴게요. 참 창의적이십니다. 네, 정말로. 창의적이다. 네. 근데 네. 주식은 이렇게 또 이런 또 창의력을 또 갖고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죠. 칭찬 드립니다. 일단은 생각이 되게 참신해요. 네.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지금 당장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 거의 없다. 네, 다이어트 관련주보다는 여름 관련주 좀 보세요. 네. 여름 관련주. 아, 여름 네. 관련주. 네, 네. 근데 여름 대비 다이어트 관련주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 아직도- 다이어트 관련주면은 뭐 저거 봐야죠. 뭐 푸드, 뭐 음식, 아, 푸드. 뭐 육류, 육류요? 네, 육류, 네. 오. 뭐 할인 이런 거 봐야죠. 닭가슴살 네.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뭐 닭가슴살 때문에 지금 뭐 움직일 것 같았으면은 그죠? 아, 이건 아무튼 근데 뭐. 일상이니까 우리 네, 다이어트는. 그쵸. 네, 다이어트는 네.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여름이 아니어도 다이어트는 달고 사는 거니까. 우리도 하잖아요, 쌤. 네, 항상 하죠. 네, 그죠. 우리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럼 다이어트 관련주님 정말 기발한 창의성 칭찬 드리면서 여름 관련주 한번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으면 우리 바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의 경이로운 홍스탁님, 이분은 우리 패널이시잖아요. 네. 함께 하시는 질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동남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동남아 시장 관련으로 뭘 봐야 하고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국 다음 시장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중국 다음 시장으로 원래는 네. 동남아 시장을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 네네네. 지금 이제 그 동남아 시장도 지금 조금씩 외면을 받고 있어요. 이전처럼 막 이제 베트남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네. 누그라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오히려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도나 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 쪽.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뭐 제2의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네, 그쵸. 어마어마한 또 이제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인도가 중국을 견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그 투자 유치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인도가 제2의 오아시스로 지금 이제 부상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라리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인도나 인도네시아 시장을 조금 눈여겨서 보자라는 답변 충분히 받으셨죠? 우리 경이로운 홍스탁님은 거의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홍스탁의 진짜 우등생이십니다. 칭찬드려요. 자, 다음은 호이님 가볼게요. 아, 우리 호이님 어제에 이어서 되게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쌤. 또 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잘 귀를 열고 잘 들어주세요. 쿠팡이 미증시 대비 이슈로 관련주들이 훨훨 날고 있는데요. 저는 쿠팡보다 오히려 11번가와 손잡고 국내에 진출한 아마존이나 네이버 쇼핑과 관련된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인터넷 쇼핑에 어두웠던 노년층조차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흡수가 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쇼핑 시장이 더욱 규모가 커질 것 같고 특히 해외 직구가 11번가를 통해 쉬워져서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걸까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주식으로 순환이 돈 섹터라 이미 늦은 공부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지적을 좀 해드릴 거를 좀 네네. 해드리자면은 네. 주식은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호이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주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분석하셨죠. 아, 네. 네, 그 이제 11번가가 해외 직구에 좀 편리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네네. 이제 써보니까 본인 생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죠. 네. 근데 해외 직구는 실질적으로 11번가뿐만이 아니라 요즘 통관번호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직구가 편해졌다 그래서 11번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엄 효과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그 반엄 효과요? 네. 이제 보편적인 네. 의식 때문에 내가 이제 생각을 보편적인 내가 보편적으로 해왔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뭔가를 판단할 때 네네네. 그냥 내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효과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식 네. 속의 비상식이라 그래가지고 아, 상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장이지만 네. 주가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다 그래서 상식 아. 속의 비상식인 시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뭐 회사의 기대감만 갖고 주관적으로 이제 하나의 기업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봐야 될 수많은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맹목적으로 여기에 지금 뭐 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런 그 문구를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본인이 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키우고 네. 시장을 좀 더 넓게 보시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뭐 그 국내에 진출한 이제 아마존이나 네이버 쇼핑에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문구를 쓰셨어요. 네. 이미 쿠팡은 이제 오를 대로 올랐으니 올랐으니까, 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이제 뭐 11번가나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쿠팡으로 인한 이 그 인터넷 쇼핑 시장이 규모가 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시장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그 추석 특집으로 그 이제 타 방송에서 방송을 네. 했을 때 네네. 그 연우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네, 연우. 네. 근데 연우라는 종목이 그 중국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에 속해 있는데 네.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뭐 코리아나부터 토니모리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이 중국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더 확대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각 기업들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관여받지 않고 연우라는 종목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화장품에 쓰이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 용기를 만드는 회사. 아, 용기. 그러니까 네네. 어느 회사가 잘 팔더라도 연우는 그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연우라는 회사는 거의 이제 이 화장품 용기 쪽으로는 거의 다 지금 섭렵을 거의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쇼핑, 그래서 그 연우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 건데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택트 시장의 쇼핑 인프라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이제 필요한 없으면 안 될 장치에 관련된 네.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오히려 좋겠죠. 아. 왜냐하면 11번가나 네이버 쇼핑 어떠한 하나의 딱 기업만 콕 집어서 파다 보면은 네. 우리가 거기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요. 예, 이렇게 두 가지 좀 이야기 드리고 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답변은요, 진짜 좋은 답변이었어요. 우리 주린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질문해주신 호이님께서도 귀를 진짜 쫑긋 세우시고 들었을 만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하실 때는 정말 편협한 사고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통찰력 있게, 창의력 있게, 사고를 깊게 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호이님, 분명히 얼마나 큰 공부가 되셨을지 축하드립니다. 이번 질문에 또 당첨이 되시다니 또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다면은 우리 홍스탁 안에서도 정말 순환매라 그러죠? 네, 순환매수로 돌고 돌아서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가볼게요. 우리 흐잉님. 정말 멀리 보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종목에 지금 투자해 놓는 건 좀 무모한 선택일까요? 그리고 허은석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팬분인 것 같은데 허은석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자, 가봅시다. 쌤, 이거 코로나 끝난다면 지금 약간 그 종목에 미리 투자를 해 놓는 건 좀 섣부를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코로나 관련, 이제 코로나 네. 끝나면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업들이요. 아니요,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미리 투자해 놓는다라는 거는 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괜찮죠.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쌤도 한번 해주세요. 허은석 파이팅. 네, 헌성님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런, 네, 우리 팬분께, 네, 이런 홍스탁은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볼트님, 지금 이거 이어서 질문일 것 같아요. 볼트님이,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행업이 현재 불황인데요. 앞으로 여행업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네. 뭐 여행업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많이 또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음.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쯤에는 종식은 안 되겠지만 이제 네네네.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좀 활성화가 됐을 때쯤에는 네. 이 여행 관련주들이 분명히 또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네, 무조건 올라간다. 네.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홍스탁 바로바로 증문즉답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라갑니다 라고 통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답변 되었길 바라면서요. 다음 중령님 질문 가볼게요. 오늘 온라인 기사에서 문 대통령님께서 올해 1분기에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일자리 관련주 지금 들어가면 좀 늦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지금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질문에 네네네. 이제 한숨을 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이제 이 9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또 정부 정책에 네. 또 이제 그냥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네. 그냥 또 얼마나 돈을 쓸까 지금 이제 그런 좀 왜냐하면 또 나라를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쵸. 지금 이 곡간이 거의 거덜나기 직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당장 1분기에 9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일자리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에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갖고 해도 되고 90만 개를 넘어서 지금은 500만 개, 1000만 개 일자리가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꾸준히 일자리 관련주들은 좀 추적을 해가지고 네. 공부를 해보시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뭐 일자리 관련주라고 네. 하면은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창투사 같은 게 있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진짜 많이 쌤께서는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전에 얘기하셨던 뭐 육아, 출산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있죠. 이 부분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업난, 뭐 일자리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좀 전망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자, 다음 질문 바로 가볼게요. 우리 부산님. 대한항공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권 발행 시급, 네, 그 회사 주가 시기에 그 주가는 계산적으로 하락해야 하지만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주식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네네. 지금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네네.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권 발행 시에 그 회사의 주가는 네. 상승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다.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렇게 알고 계신지를 제가 모르니까 네네네. 대한항공 주식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네네. 이거는 그냥 종목을 좀 이렇게 봐달라는 이야기로 지금 들리시는데 네네. 신주 인수권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뭐 어떻게 상승으로 간다? 보편적으로 상승으로 간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그 종목이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하는 이유, 사유 그리고 그 당시에 차트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상승으로 가겠다 하락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일단은 신주 인수권 발행이 상승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부터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시면서 좀 주식시장을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좀 정확한 질문을 드리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네, 이분도 우리 우등생 분이세요. 돈의 흐름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움직이고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할 수 있나요? 네네. 네. 왜 그게 원리예요? 그 원리다. 네. 아니 코스피 돈이 코스피 거가 아니라 네. 코스닥 돈이 코스닥 거다. 이게 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니꺼 내꺼 없는. 이제 이 질문 자체 지금 황당해서 지금 이거 좀 봤습니다. 네, 쌤, 제가 쉴드를 한번 쳐드리자면 우리 네. 주린이는 정말 별게 다 궁금하고요. 네. 이런 것도 다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상식적으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전자에 내가 주가 그 코스피를 삼성전자가 다 이끈다라고 해서 그러면 코스피 돈이 다 삼성전자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이 네. 주구장창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TV를 삼성전자 걸 샀어요. 혹은 냉장고를 삼성전자 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 삼성전자 거 샀으니까 전체 가전을 다 삼성전자 거로 같이 세트로 맞출 거예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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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니죠. 청소기는 LG 거 쓸 수도 있고, 뭐 다이슨 거 쓸 수도 있고요. 그쵸? 헤어 드라이기는 다이슨 거 쓸 수도 있고, 맞아요. 뭐 다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 돈이 코스닥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왜 오류냐면은 코스피 돈이 뭔데 이거예요. 코스피 돈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바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전 주린이의 마음을 알거든요. 당연히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바로 질문 즉답에서는 이런 초보적인, 아주 기초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거죠. 네, 긍정의 마음으로. 자, 바로 또 갑시다. 방송 보고 왔어요. 이것도 우리 쌤이 약간 화를 내실 것 같기도 한 주가 조정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은 해도 그 주가 조정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맙소사. 네.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자, 부드럽게 지금 이제 부드럽게. 방송 보고 왔어요 하시는 지금 방송 보고 왔어요님,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네. 주가가 내려갈 때는 지지선에서 우리가 지지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네. 물론 예측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올라갈 때는 음. 저항선이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멈췄다가 조정을 맞을 거다라는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그 미리 뭐 그냥 저쯤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걸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쌤이 이 질문에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시다니 저 옆에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도 쌤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 바로베어룩, 테디베어룩 입고 오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지시니까. 네, 요 테디베어룩. 네. 네, 테디베어룩 아주 굿굿굿이고요. 자, 다음 또 한번 가볼게요. 양희님. 우리 주린이 질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란 뜻은 아는데 막상 보유 종목 중에 유상증자 소식을 들으니 잘 모르겠어요. 보유 종목 중에 유상증자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락 중인데 뭐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유상증자. 네.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네. 잠깐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유상증자가 뭡니까? 또 퀴즈를. 네. 유상증자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나눠주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이 제자라는 양반이 네, 아무튼 이제 주린이잖아요. 네네. 유상증자란 네. 자, 자, 유상증자란 부끄러워요, 쌤? 네. 유상증자란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네. 자본이 필요해요. 네. 자본이 필요한데 음. 돈을 그냥 빌릴 수는 없으니 네. 내가 담보로 우리 주식을 주겠다. 네. 그럼 우리 주식을 우리가 이제 신주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만큼 주식을 줄 테니 네. 네가 이 증자를 받아서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 네. 담보는 우리 주식이다. 이거 나눠주는 거 맞네요. 뭘 그걸 그렇게 부끄러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빚이에요, 빚. 빚. 네. 알겠어요. 빚이에요, 빚. 알겠어요. 한마디로 네. 이제 빚. 그냥 그죠? 돈을 빌릴 수는 네, 없으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업 계약서를 쓰고 빌려주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우리 회사 주식을 네. 가치로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5,000원인 주가의 회사가 있는데 네.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특별히 3,800원에 평당 네. 3,800원에 10억까지 발행을 해주겠다. 오. 받을 것이냐 네. 했을 때 음. 얘가 받겠다 그러면 유상증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3자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유상증자를 받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주가보다 낮은 메리트 있는 평단가로 주식을 받고 이 사람은 이 기업은 현찰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네. 그 현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 투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럼 과연 유상증자는 왜 받느냐? 네. 돈이 없으니까 받는 겁니다. 오.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데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를 생각했을 때는 회사에 돈이 없네. 음. 그럼 너는 지금 지금 뭐 돈이 없고 부채만 많기 때문에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회사네 네. 라고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럼 당연히 이건 악재인 거죠. 악재. 네, 이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힘든 회사구나. 지금 좀 이제 영세 기업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악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유상증자도 제3자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본인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 10주를 갖고 있으면은 네. 이 주주들에게 그 우선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 우리 회사 지금 유상증자를 할 건데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할 거다. 네네. 근데 우리 회사 주가가 4,000원인데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주 여러분께 네. 3,000원에 내가 이제 유상증자를 해주겠다. 우리 주주들 중에 누가 이거를 살 것이냐라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유상증자 제3자 배정, 그 한마디로 뭐 B라는 기업이다, C라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다가 유상증자를 받는 거를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왜 호재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이 잡주라고 얘기를 하죠. 네.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했어요. 근데 제3자 배정 그 낙찰된 기업을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기업을 보니까 LG화학이야. 오, 네. 아니면 SK 뭐 하이닉스야. 네. 엄청 큰 회사죠. 그렇죠. 대기업이죠. 네. 근데 대기업이 이런 듣보 애한테 갑자기 그걸 한대요. 듣도 보도 못한 기업한테 음. 그 유상증자를 해주겠대.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 악재? 아니죠. 호재? 호재죠. 이런 대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와 이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심리가 일어납니다. 네, 네, 네. 이런 경우는 호재인데 근데 이제 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딱 보니까 M&A 그룹이야. 네. 벤처 캐피탈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을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음. 주가를 딱 올렸다가 이제 한마디로 이 개미를 자주 털어먹는 주가 조작을 또 하고 막 이런 애들이야. 네.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원래부터 부채가 많은데 네. 좀 이렇게 튼실하지 못한 회사야. 아, 그러니까 네. 같이 안 좋은 회사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악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호재가 그러니까 되느냐? 유상증자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있네요. 네. 오, 그렇구나.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저는 그 주생아분들을 위해 나눠주는 거 이렇게 대답 한번 했다가 아주 혼쭐을 났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유상증자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이 주린이 주생아분들 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재밌게 홍스탁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시면은 내가 어느새 주른이가 되어 있고 또 머릿속에 주식 관련된 정보들이 쌓이는 그런 본인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바로 증문즉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쌤, 오늘 뭐 질문 이렇게 많이 받아보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그 끝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네네. 이 반응이 어땠냐면은 네네. 쌤이 되게 부드러워지셨다. 이 바로 베어룩 입으셔가지고 많이 참고 계신다. 뭐 부드럽다 이런 응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드러움을 유지해 주실 건가요? 저 항상 그랬었거든요. 네? 아니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왜 네.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렇게 제가요? 얘기를 하셨겠어요. 네. 그게 좀 잘못 아는 겁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온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게 편협된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보편적 의식이에요. 뭐냐면은 네. 아니 이게 사람이 각각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쵸. 각각 말투가 네. 이 억양이라든가 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쵸. 톤도 다르고. 맞아요. 저는 그냥 조금 말투가 조금 강한 편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이 그거는 기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러므로, 듣는 사람 기분까지 생각해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럼요, 쌤. 아, 그래요? 쌤은 지금 우리 주린이 분들의 완전 일타 강사로 엄청 네네. 핫하시잖아요. 네네, 거의 알겠습니다. 공인이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 공인으로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당연히 좀 고려해 주심이 더 예. 좋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요청을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홍스탁 방송도 또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더 좋은 소식, 더 알찬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방송 되게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내일 우리가 홍스탁을 또 9시에 또 하잖아요. 그죠? 네. 9시 맞죠? 맞죠? 네, 9시. 네. 9시. 9시에 또 네. 이제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9시면은 우리가 그냥 딱 TV 앞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홍스탁을 딱 시청할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